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 이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함께 신교통 시스템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드디어 세부 노선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 김민재 기자께서 관련 소식 취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는 오늘 25일에 그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서대구 트램 노선의 정확한 그 노선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지난 2018년에 용역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만 3년이 이제 걸린 건데요. 공청회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 토론 등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당초 조금 일찍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해당 공청회는 이미 5월 달에 이미 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 도시철도 트램을 이제 대구시와 사전 협의 검토를 마쳤는데 그게 이제 5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이제 행정 절차가 있었지만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 달 이상 지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해당 용역은 이미 2020년 1월에 완료 계획이었었는데요. 서대구역 건립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수차례 연기되고 또 막상 발표가 임박해져서는 또 대구시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공개를 조금 미룬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와서 해당 주민들 간 이견이나 이런 대립들이 너무 치열해서 시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서구와 달서구 주민들은 이제 이번 25일 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자, 이들이 요구하는 노선이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기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트램은 이제 올해 말 완공되는 서대구 역사에서 출발하고 또 도착하는 것은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경유지를 놓고서는 서구 주민들과 달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분분한 양상입니다. 일단 서구는 서대구로를 중심으로 두류 내거리 경유를 주장하는 반면에 달서구는 이제 와룡로와 구마로를 중심으로 해서 죽전 내거리를 조금 힘을 싣고 있어가지고 이 주민들 간 이견 차가 조금 심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서구 주장은 평리동, 또 신평리 내거리, 두류 내거리 경유 방향을 말하고 있고요. 달서구 주민들은 서대구 공단 거쳐서 죽전 내거리로 향하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나 달서구나 이제 각각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해당 노선을 주장하는 각 구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서구의 경우는 지금까지 도시철도 노선이 지나간 곳이 관통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변찮은 이제 도시철도 노선을 갖추지 못해서 교통 오지라는 어떤 그런 불명예를 갖고 있었는데요. 교통편이 예약한 이제 서구 사정상 서대구로로 이제 스트림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지아께서 말씀하셨듯이 평리 내거리, 신평리 내거리를 거쳐서 두류 내거리, 그리고 안지랑 내거리를 지나가는 원래 대구시가 구상했던 4호선 순환 노선대로 좀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제 서대구로로 지나가야 주민 불편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초 계획된 방금 말씀드린 4호선 노선대로 관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 서구회 의원이 이 서대구로 관통을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해 왔었는데. 서구는 지역 혐오 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곳인데 트램 노선까지 다른 구로 좀 뺏기게 되면 주민들의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달서구는 서대구역 역사 수요가 많은 대구 서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이 서대구 역사에서 직선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와룡로와 구마로를 따라서 이렇게 노선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서대구역 개통 목적이 아무래도 동대구역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함이 가장 크다 보니까 성서산업단지, 상인, 용산 등 성서 부근에서 서대구 역사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죽전역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서대구로보다는 도로폭이 큰 와룡로나 구마로가 훨씬 더 트램을 설치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주장도 해왔었습니다. 네.
서구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각각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입장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 간에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신경전도 좀 대단히 했던 것 같아요. 예, 달서구 주민들과 서구 주민들은 이제 그동안 좀 유치전을 좀 치열하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단체로 이제 서명 운동도 벌였고요. 그 서구회와 달서구회 방문해서 같이 유치 활동을 좀 같이 벌이자 이렇게 좀 같이 요구를 하기도 했고,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민들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대구시청에 서구 주민들과 달서구 주민들의 민원으로만 하루에 수백 건의 글이 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날 한번 소동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대구시 공식 블로그에 서대구 KTX역과 순환선이 지나는 평리 내거리를 점선으로 지나는 노선도가 올라와서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서구 주민들이 원했던 그 노선이었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대구시가 이런 노선들을 공개해서 서대구로로 결정된 게 아니냐라는 달서구 주민들의 좀 주장이 좀 있었는데 대구시는 이제 곧바로 게시글을 이제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착오로 인한 사고였다라면서 그 노선도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 이러면서 좀 급히 좀 진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작은 이런 움직임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노선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를 되겠는데요. 자,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이미 어느 쪽으로 정해졌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예민해서 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노선 발표,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또 주민분들이 갑론을박이 이제 엄청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기사는 이제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서대구로를 간통하는 노선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서구 주장에 손을 들어준 기사였는데요. 뭐 이 기사가 오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주민분들 또 특히 달서구 주민분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적이 있고요. 이제 해당 기자도 보도 이후에 이제 수십 차례 이게 주민분들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가열된 분위기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뭐 해프닝 정도로 끝났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다. 서구 주민분들은 서구 가야 된다. 뭐 달서구 주민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오는 25일 날 공개가 되잖아요. 이 공개될 예상 노선도에도 사실상 이전 보도들과 같이 서대구로를 간통하는 노선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램도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성, 이 승부를 가리게 되는데 서대구 KTX역에서 서대구 공단보다는 서대구 KTX역에서 신평리 내거리를 오가는 이 구간이 훨씬 더 경제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사업 통과가 확정된 대구 엑스코선을 보면 경제성 분석이 예타 통과 시에 문제가 되어서 사업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체된 경우인데요. 이제 이번에 이 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 분석이 중요한데 달서구가 좀 추정하고 있는 와룡로 중심은 서대구 산업단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단의 특성상 이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이용객이 좀 많이 좀 적은 것이 좀 합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경제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뭐 김상훈 서구 국회의원도 이제 경제성 분석을 강조했는데요. 트램은 서대구로를 간통하고 또 달서구 지역은 서대구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셔틀버스 도입을 해도 된다. 이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서대구 KTX역에서 또 죽전역, 상인역을 오가는 급행 개념의 시내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이 트램이 이제 서대구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조금 타당성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대구시 버스 운영과 과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월배와 진천을 오가는 노선을 상인동으로 좀 연결을 해서 서대구역으로 가는 최단거리 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대구로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리 재정비 촉진 구역을 좀 포함해서요. 네. 이 주변에 3만여 가구가 밀집이 될 예정이어서 더욱 이제 경제성 분석에 어떤 지금 방점이 찍히고 있는데요. 좁은 도로로 이제 트램을 이제 건설을 하면 교통 체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시는 이제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앞으로 25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대구시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치게 됩니다. 또 시는 이후 이제 국토부에 우리 이렇게 다 뭐 논의를 했다, 결정했다라고 이제 다시 또 최종 신청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시는 이제 워낙 이게 해당 사안이 민감하고 또 주민들 간 이 유치전이 지금 극도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날 주민공청회에서도 각 노선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말하고 또 설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았었는데 이게 그만큼 예민한 사안인 것 같고요. 이후 정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대구로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축전 내거리 주변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트램 노선을 놓고 막판까지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느 노선이 어떻게 정해지든지 탈락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역 간 갈등의 소지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이자 백신 도입 해프닝으로 논란 8일 만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프닝이 대만 방송 등 해외까지 보도되고 정치권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대구 전체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확산되자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소식은 이 기자께서 먼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8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잘못, 불찰, 실망, 사과, 죄송 등의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결국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권 시장은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서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이번 논란의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시장인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권 시장은 이제 중앙정부의 백신 도입을 좀 제안을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점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독일에서 이제 백신을 도입할 수가 있으니 대구시 차원에서 구매 의향서를 보내자고 했을 때 그때 조금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이제 협의를 하도록 주선한 것이 좀 어떤 좀 잘못이 좀 있다. 뭐 그렇게 좀 인정을 좀 했습니다. 단순한 백신 도입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끝날 일이 가짜 백신 사기 사건으로 이제 비화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의 불찰이었다면서 거듭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백신 의혹으로 인해서 이제 가만히 있던 대구가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구의 의료 단체인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나서서 발단이 된 거였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시가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을 돕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외국의 무역 회사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의 이제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측과 협의를 해서 접촉을 해서 3천만 명 분의 백신을 화이자 백신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나서서 추진을 해 왔었던 건데요. 이 과정에서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는 코로나 백신이 정부 차원에서의 협의와 이런 도입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올해 4월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만나서 이 백신 도입과 관련된 상황들을 브리핑을 하고 또 관련 자료들을 다 이렇게 넘겨주기도 했는데요. 권 시장이 이 과정에서 대구시장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이제 메디시티 협의회에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누가 백신을 가지고 오든 백신만 가져오면은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사실이 이제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화이자 백신 도입 과정에서 대구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제 계약금이 넘어갔다면 사기를 당한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저 대구시가 백신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저 백신 사기설, 백신 선입 금설
돈을 미리 줬다는 뜻이죠. 선입금설이란 이런 얘기까지로 각종 루머가 지금 루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정부가 백신 자체에 신뢰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백신 도입 추진을 하지 않을 거라면서 밝히면서 이제 대구시가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된 거죠. 네, 뭐 난처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변인 성명에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대구시의 가짜 백신 해프닝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평가절하시켰다 이렇게 맹비판을 했어요. 네, 굉장히 워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시도 당장 해당 서명에 대해서 백신 도입의 성공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지역 의료계가 선의에서 한 노력을 왜곡하고 폄훼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조금 반박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소식이 확산되면서 약간 이제 대구시장을 조금 비판하는 이런 여론들이 높아졌습니다. 네,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가서 그런지 권 시장은 공식 사과 당시에 언행에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지적에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권 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사항을 이제 성급하고 이제 과장되게 언급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하가 되도록 이제 자초를 했다면서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대구 이미지가 실추되고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상처와 큰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면서 다시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논란은 그리고 잘못은 자기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대구 시민과 지역 의료계에 대한 비난은 멈춰 달라면서 이제 간곡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대역죄인 수준인데요. 그렇게까지 큰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권영진 시장도 굉장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했는데 이제 이런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아직까지도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진년 대구시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의원은 아직 시민들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따로 시정 질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 활동만으로는 상세한 자료나 내용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네, 이진현 시의원 작년에 권영진 시장이 시의회에서 한번 쓰러졌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관련 있었던 시론으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권 시장 입장에서는 잘 하려고 했던 일이 뜻하지 않게 시민들에게 큰 실망만 주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예, 이 얘기 빨리 접고요. 다음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입니다. 이 대표의 행보가 연일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첫 30대 정당 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2030 젊은 세대들의 강력한 지지에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장이 큽니다. 자, 이 소식 김 기자께서 먼저 이 대표 당선의 의의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지지율이 높았을 때부터 정말 당대표가 실제로 될까 반신반의하던 목소리가 좀 많았죠. 20, 30대 이제 선출직으로 정계 입문해서 대통령의 꿈까지 이뤘던 김대중, 김영삼 이 대통령도 이뤄내지 못했던 꿈입니다. 30대 당대표. 젊은 세대 이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이제 진보 정당도 아니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30대 당 대표가 만들어진 거는 거의 역사가 없었던 일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결과에 전 국민이 술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내년 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더 젊게 더 많은 변화 등을 제1야당 국민의힘에 촉구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심리를 키우고 있어서 또 보수 정당 지지 세력의 시대적 요구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결과를 보면 나경원 후보한테는 밀렸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만만치 않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국민의힘 당원을 갖고 있는 대구, 경북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당 대표가 될 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았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밖에서 이제 대구를 이제 극우 보수라고는 보지만 실제 대구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온도 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거 유세차 이제 대구를 들렸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정치에 입문하게 돼서 고마움을 느끼고는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제 정당하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보통 이제 지역을 찾아서 선거 운동을 하면 이제 지역에 유리한 발언만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행보에 오히려 대구 시민들은 이제 박수를 보내기도 좀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솔직하고 당당한 태도에 대구 시민들의 마음도 이제 사로잡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인 한 대구 시민도 대구도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이 수십 년간 이제 정당의 본거지였다는 자부심도 크지만 그 박 전 대통령을 지키려다가는 또 절대 정권을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 탄핵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을 만났으니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전략적인 선택 차원에서 이준석에 대한 표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네. 자, 이 기자, 현재 그 대구 경북 국민의힘 당원이 전국 32만 명 가운데 9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최대 주주인 대구 경북 5선 의원인 주호영 후보, 대구 수성구 갑이 이제 지역구인데요. 네. 이번 당 대표 도전에 불구하고 대구 경북은 당 대표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를 두고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뭐 주호영 의원은 대구 경북 간판 정치인인데 한때 주호영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파죽지세로 당 대표가 되는가 싶었더니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준석 나경원에도 뒤처져서 거의 완전히 뭐 무너졌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은 가장 많은 당원들을 보유한 사실 국민의힘 지지도의 뭐 대주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의힘 당원세가 센 곳인데요. 사실 2006년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예전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강재섭 대표가 선출된 이후 15년째 TK 당대표가 지금 배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 대주주라는 위기감도 조금 커지고 있는데 지역적 정치권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각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간 이제 변화에 뒤떨어져서 이렇다 할 그 지지를 못 받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을 1년 앞두고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는 점에서는 지역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이준석 신임 대표의 이제 변화와 혁신에 발맞추면서 진행 상황을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그리고 TK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0대 젊은 당 대표를 선택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변화의 움직임으로 주도를 해갈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